좋아요, 구독! 이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피사, 피사의 레오나르도 또는 피보나치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쵸?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기억이 배웠지만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보나치 비율을 알지 못하고는 하모닉 이론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오늘 함께 피보나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예요. 그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인물은요, 지금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래된 중세시대의 이탈리아의 수학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거의 중세시대의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의 수학자로 현재 생각되고 있고요. 누구나 이 의견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은 삼반서라고 해요. 삼반서라는 이 책이 바로 수학서의 결정판이고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수학 체계는 다 이분의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도 수학을 매우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분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1838년 필리어스 보나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일까요? 원래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아니고요. 그죠? 피사의 레오나르도예요. 그쵸? 피사 또는 피사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보나치는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보나치는 원래 필리어스 보나치의 축약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피보나치라고 부른 건 1800년대부터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피보나치에서 이 어원이 된 원래의 뜻인 필리어스 보나치는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나치의 아들. 그럼 레오나르도 오브 피사의 아버지 이름이 보나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보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리어스 보나치,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이 뜻은 레오나르도 피사가 자신을 이렇게 불러주길 바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치의 아들, 그래서 피보나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보나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싶었는데 현대에 넘어오면서 1800년대에 피보나치, 필리어스 보나치 너무 길다. 피보나치로 우리 축약해서 부르자라고 해서 피보나치로 축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 영어로 된 책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피보나치에서 더 축약을 해서 FIB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원서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핍으로 쓴다. 원래 핍이라는 게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그런 단어의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핍 이렇게 FIB 똑같이 쓰지만 뜻은 우리 이런 수학이나 이런 우리 금융시장의 이론에서는 핍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보나치를 뜻한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이름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살펴보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피보나치 공부를 하는데 이 하모닉 이론에서 하모닉 이론 공부하는데 피보나치 공부 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겠죠.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의 법칙은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금융시장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고 이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 있죠. 이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을 따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숫자 체계이며 세포, 꽃의 꽃잎, 밀, 벌집, 솔방울 등 생물의 성장에 적용된다고 알려져 왔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다 보셨을 거예요. 뭐 피보나치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뭐 이렇게 솔방울의 그림, 그다음 뭐 해바라기 꽃의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암모니아 같이 생긴 그런 그림들도 있고, 이런 모든 그림이 피보나치 수열의 자연의 법칙과 함께 아름답게 자연 속에 녹아져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근원이 자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금융시장의 주가의 흐름, 우리의 주가의 흐름도 이러한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고요. 이 책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의 삼반서라는 저서예요. 굉장히 오래된 고서입니다. 느낌이 고서 같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피사노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삼반서 적혀 있는데, 여기 특이한 점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비가 2개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 그런 문제이고, 정말 세상에서 엄청 가장 유명한 수학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끼 한 쌍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두었습니다. 한 쌍이 매달 새로운 한 쌍을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그 한 쌍으로부터 몇 쌍의 토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2번째 달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또 그런 전제도 있어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가 낸 유명한 수학 문제이고, 그의 저서 삼반서이죠. 이 삼반서의 283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책은 1200년대에 적힌 아주 오래된 고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면 이제 여기에서 피보나치가 제시한 수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들 있죠? 0, 1, 2, 3 이런 숫자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토끼 문제, 바로 그 토끼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토끼가 점점 개체수가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법칙을 깨달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수학적인 공식을 제시하죠. 우리가 이런 공식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주식으로 조금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숫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그런데 숫자가 이런 식으로 뻗어납니다. 0, 1, 1, 2, 3, 5, 8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규칙이 지금 머릿속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0 더하기 1을 하면 1이 되고,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고,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되고, 여기서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되고, 3 더하기 5를 하면 8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뻗어나는 공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8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죠? 네, 5 더하기 8을 하면 13이 나오죠. 13이 나오고, 그럼 8 더하기 13은 21.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34, 55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쭉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비율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바로 이 피보나치 숫자가 있고 수열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느 일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34 나누기 55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0.61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또 다른 피보나치의 숫자들을 또 반대로 나누면 1.618이라는 이런 비율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기하네. 어떻게 숫자들을 다 나눴더니 하나같이 이런 숫자가 나오지? 정말 신기하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율은 모나리자 이런 데에서도 쓰이고 솔방울에서도 쓰이고 꽃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이유, 왜냐하면 얼굴이 황금 비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비율을 가지려면 황금 비율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1.618은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피보나치 숫자 그리고 수열의 얘네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왜 중요한지, 금융시장에서 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공부하는데 피보나치 비율을 알아야 하는지 제가 한번 또 적어와 봤습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황금 비율을 따르는 내재적 경향을 지녔다는 사실은 언제나 개별 파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황금 비율을 따르는 내재적 경향을 지녔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은 19세기에 굉장히 왕성하게 대성했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한 학자들이 주가의 흐름도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구나, 이러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에요. 피보나치 비율, 그래서 이제 비율까지 왔어요. 우리가 0, 1, 2, 3, 5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비율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볼 텐데요. 피보나치 비율, 왜 중요한가? 그쵸? 그거를 공부하기 이전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고유의 성질, 그리고 기본 공식은 도대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피보나치 비율은 바로 0.618 그리고 1.618입니다. 0.618은 이제 작은 파이라 그러고 1.618이 파이라고 불러요. 원주율 파이와는 다른 파이입니다. 한국말로는 피 발음이죠. 파이. 원주율 파이는. 근데 여기 파이는 F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은 파이, 그리고 3.14 원주율은 파이, 피 발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시고 계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원주율 파이라고 하지만 스펠링은 이렇게 PI로 하고 황금 비율의 파이는 PH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18은 황금 비율이라 불리우는 피보나치의 완전한 비율 숫자이다. 가장 황금 비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618이 정말 중요한 숫자이고 가장 어떤 또 완벽한, 완전한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0.618을 이제 작은 파이라고 불러요. 작은 파이라 불리고 1에서 0.618을 빼면 0.382가 나오죠. 그 0.382 더하기 0.618은 1이에요. 그래서 0.382도 중요한 피보나치 비율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3.14를 한번 살펴볼까요? 3.14는 원주율로 굉장히 유명하죠.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정말 지겹도록 많이 배우고 또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3.14 고대 기하학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이런 데에서 굉장히 다 나오는 숫자인 거죠.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그쵸?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유물이죠. 거기에 아주 신비로운 법칙 이런 곳에서도 이 비율을 다 이용해서 딱딱 맞는다고 합니다. 고대 기하학에서 나온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3.14도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1.13과 0.886도 주가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얘네들이 나온 숫자들일까 궁금해 하실까 봐 적어왔고요. 1.27의 제곱근이 1.13이고 0.618의 4제곱근이 0.886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제곱근의 공식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모닉 이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서 1.13과 0.886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